저 이제는 다시 뛸 수 없는 건가요? 같이 노력해봅시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육상 선수가 꿈이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도 재활의 의지가 불타오르죠. 누구보다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던 이 소녀. 하지만 어느 날 소녀는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더 이상 어떤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한국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메리라고 합니다. 저에게 평범한 외국 중 한 곳이었던 한국과의 인연이 맺어진 건 15년 전쯤 있었던 끔찍한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고 지하철도 마음껏 타고 버스도 일어서서 탈 수 있죠. 가끔은 빈자리가 보여도 일부러 그 자리에 앉지 않을 때도 있어요. 버스에 가만히 서서 손잡이를 잡고 제 다리가 이렇게 건사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당시 저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감사할 뿐이죠. 지난날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볼까 합니다. 때는 2008년이었습니다.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타가 탄생했던 순간이요. 우사인 볼트가 남자 100m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고 전 세계가 새로운 스타의 탄생에 환호를 하던 그날 말이죠. 당시에 저는 그 흥분된 중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너무 운이 좋게 바로 앞에서 우사인 볼트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정말 엄청나게 빨랐고 국적을 떠나 그 경기장의 모든 관중들은 우사인 볼트를 외치며 모두들 신나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에 스타가 탄생했고 경기장 밖을 나와서도 모든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왜 중국의 올림픽 현장에 있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당시 19살의 꿈 많은 육상 선수였죠. 사실 이 나이대쯤 되면 두각을 나타낼 선수들은 이미 두각을 나타내 촉망받는 스타로 발돋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곧 없어질 그런 선수라는 이야기죠. 저도 제가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육상 트랙에서 뛰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트랙에서 뛰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는 그런 행복한 것들 때문에 뛰어난 선수가 되지는 못해도 육상 트랙에 남아 육상 코치나 트레이너, 강사 일을 하며 육상 트랙에서 멀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도 체육교육학과로 전공을 선택해 진학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열리는 각종 육상 대회에 참여하곤 했지만 사실 미래에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 체육학을 공부하고 기본기를 공부하는 그런 꿈 많은 학생이었죠. 마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2007년부터 우사인 볼트가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예상이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올림픽에 가서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싶었죠. 마침 저희 이모가 한국의 인천 송도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이모와 지내며 한국 관광도 하고 그러다가 올림픽 개막에 맞춰 중국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베이징 국립경기장에 티켓을 사서 모든 육상 경기를 다 관람하고 폐막식까지 보고 오는 그런 보름간의 일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우사인 볼트가 스타가 되는 현장 바로 앞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 100m 결승 경기가 끝나고 그날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죠. 경기장 밖을 빠져나와 숙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교차로에 공안들이 서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고 중국에서 신호등은 그저 장식이라던 이모의 충고를 듣고 오긴 했지만 올림픽 기간에는 그런 말들이 무색하게 교통질서도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호등을 보고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건너곤 했습니다. 그날은 왠지 흥분되는 마음에 버스를 타지 않고 숙소가 있는 곳까지 천천히 뛰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던 모습이 눈앞에 아직도 선명하고 나도 달리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왔죠. 그렇게 10km가 넘는 거리를 꽤나 빠른 속도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몸도 가벼웠고 마음먹은 대로 뛰어지는 그날은 뛰는 내내 행복감도 크게 몰려왔습니다. 저에게 저항하는 공기마저도 간질간질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 러닝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경기장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교통통행량이 줄어들고 있었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한적한 길거리에는 신호등만 깜빡거릴 뿐이었죠. 저는 신호등에 맞춰 뛰었다 멈췄다를 반복하며 그렇게 숙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다와갈 때쯤 신호등 초록불이 눈앞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그 신호를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차도 없는 것 같았고요. 그 신호를 받기 위해 속도를 좀 냈죠.
그리고 신호가 꺼지기 전에 거의 교차로를 다 건넌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부황 소리와 함께 어떤 차가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쪽을 바라봤지만 어느새 저는 새처럼 날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치여 공중으로 뜬 것이죠. 그 순간에 제 인생이 전부 지나가더군요. 당연히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기분 좋은 감정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사람이 죽기 전에 머리에서 강하게 엔돌핀을 분출한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저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19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살다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우사인 볼트가 뛰어가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경기장에서 그 장면을 보며 제 꿈을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감정도 들긴 했는데 그런 감정이 다시 몰려오면서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팔로 머리를 감싸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머리는 괜찮았지만 팔다리가 멀쩡할 리가 없었죠. 그리고 그 차는 저를 치고 그대로 도망가 버리고 말죠. 저는 10분 넘게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왼팔은 멀쩡해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고 전했죠. 이모는 바로 베이징으로 달려오셨고 저는 그동안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틀 정도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습니다. 이모는 이모부와 함께 도착해 계셨고 이모는 제가 정신이 들자마자 휠체어에 태워서 한국으로 가자며 빠르게 퇴원수속을 진행하셨죠. 강한 진통제에 취해 거의 정신이 없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국행 비행기였죠. 이것마저도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정신을 차렸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했고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비행기가 멈춘 후 문이 열리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많은 한국 분들이 딱 봐도 심각해 보이는 저를 배려해주고 싶어서 저를 제일 앞으로 보내 그 비행기에서 1등으로 내릴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켜달라며 양해를 구하는 말들과 어서 비켜주자는 그런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마지막에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비즈니스석 승객이고 첫 번째로 내려야 한다며 왜 이코노미석 승객이 먼저 내려야 하는 거냐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저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수많은 승객들의 그들의 행동을 질타했고 결국 한국인 승무원들이 강제로 그들을 비키게 한 뒤 결국에 제가 가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휠체어에 탔습니다. 공항의 직원들이 정말 빠르게 휠체어를 끌어 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한국의 응급차로 옮겨 탔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이었지만 그들의 신속한 움직임과 땀까지 흘려가며 제 휠체어를 끌어주신 한국인 남자 직원분의 젖은 이마가 기억납니다. 그렇게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참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억하고서는 저는 또 수술을 받고 며칠 뒤에 정신을 차렸죠. 중국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처럼 이모가 계셨는데 이번에는 옆에 부모님까지 계시더군요. 중국에서 이모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지만 한국에서 본 이모의 표정은 안도하는 표정이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울고 계셨지만 말이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모는 수술을 진행한 중국인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인 의사와 소통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의 직업은 약사이고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시죠. 그런 이모도 중국인 의사와는 소통이 힘들다고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의학 용어가 중국식으로 번역돼서 이모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모가 보기에 일단 수술을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육상선수라는 걸 감안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바로 퇴원을 준비했고 한국 병원에 이미 제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신 상태였죠. 이모가 근무하는 제약회사에서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받을 수 있게 도움도 주셨고요. 이모의 모든 인맥이 동원되었던 그런 작전이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고 인천공항 측에도 이런 저희 상황을 잘 설명하셨고 그렇게 신속하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를 위해 노력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는 중국에서 제가 수술받았던 자료와 엑스레이 사진, CT 사진 등 제 상황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셨고 수술 방향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중국에서 엉망으로 수술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육상 선수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수술 없이 재활을 하는 방향을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날로 제 육상 선수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이 제가 마지막으로 달리던 날이 되었던 것이죠. 이모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표정이 어두우셨고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운동을 해도 될 정도로 재수술이 잘 되어서 웃고 계셨던 것이죠. 한국에서 몇 달간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땀으로 온몸이 젖을 정도로 재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재활운동을 했고요. 종종 한국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의 노력도 포기하는 거라는 생각에 눈물까지 흘리며 이악 물고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제는 빠르게 달릴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재활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육상 트랙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육상 트랙을 포기한 날 서러운 감정에 육상 트랙 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죠. 코치님도 제가 일어나기까지 한참을 옆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그 트랙에 엎드려서 울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저를 위해서 애써주신 수많은 한국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 마음은 진정이 되었어도 제 휠체어를 끌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뛰어가 주신 그 한국인 남자분의 땀방울과 저를 위해 싸워주신 이름 모를 한국인 승객들 그리고 승무원분들, 수술을 마치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와주신 제약회사 실장님 등 그분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육상 트랙이 아닌 수영장이 제 삶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물에서는 격하게 운동을 해도 통증이 없었고 재활치료하며 흘렸던 땀들 덕분에 신체 능력은 강화되어 있었죠. 그렇게 지금은 수영 코치를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모든 일을 잊고 살다가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15년 전 제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셨던 한국분들의 노력에 일일이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계신지 모를 그 많은 한국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꿈을 이뤄 좌절했던 제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도 전하면서 지금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심심한 아줌마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영 강사하는 이 아줌마의 사연 한 번쯤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